결혼 3년, 저는 그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도록 도왔고 제 정체를 숨긴 채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혼 합의서를 내밀자 저는 비웃으며 동의했죠. 절대 후회하지 마. 밤 8시 저는 막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여행 가방을 끌고 빌라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방금 계약을 마친 수십억 원짜리 협력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는 사흘 밤낮을 세워 기획안을 수정했고 직접 3번이나 지방을 오갔습니다. 결국 헛수고는 아니었네요. 지난 3년간 저는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 정체를 숨긴 채 남편 민준과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저희 집 빌라, 그의 회사 핵심 자원, 심지어 대부분의 고정 고객까지 모두 제가 개인적인 인맥과 가문 관계를 동원하여 그를 위해 해결해 주었죠. 조용히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은 무섭도록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미리 밥을 차려놓고 저를 안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왔어요. 좋은 소식 알려줄게요. 태양산업과의 협력을 따냈어요. 이 계약으로 회사 연간 순이익이 30% 더 늘어날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기색은커녕 차가운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것부터 봐요. 저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제 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민준과 제가 결혼한 지 3년. 제가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도왔는데 갑자기 이혼 합의서라니요. 저는 마음속 충격을 억누르며 합의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후 모든 공동재산은 민준에게 귀속되며 저는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와 이혼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민준은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지난 3년간 당신 같은 평범한 여자와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평범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지난 3년간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왔는지 잊었어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 예비 자금 5억 원을 내줘서 사업 종잣돈으로 쓰게 했죠.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땐 제가 가문 자원을 동원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찾아줬고요. 당신이 밤새 기획안을 수정할 때 제가 옆에서 차를 끓여주고 야식을 준비해줬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당신이 지금의 수천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 내가 노력한 결과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지은 씨, 괜히 자기 얼굴에 철판 깔지 마요. 그때 내가 당신을 걷어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고생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난 3년간 당신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또 뭘 했는데요. 지금 당신 입고 다니는 꼴 좀 봐요. 촌스럽고 구식 같아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는 급이 맞지 않아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늘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옷을 입었고 그의 회사 공개 행사에도 절대 참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헌신이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진정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요. 하윤 씨 때문이죠? 하윤은 민준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오랜 첫사랑이었습니다. 반년 전
하윤이 이혼 후 귀국하여 민준의 회사에 고위직으로 들어왔죠. 그녀가 온 이후로 민준은 자주 늦게 귀가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가 저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난 하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윤 씨는 당신보다 온화하고 사려 깊고 사업적으로도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녀야말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 지난 3년간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기억 안 나요? 이제 성공했으니 저를 차버리고 당신의 첫사랑을 찾아가겠다고요? 이게 저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공평.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결혼에 무슨 공평함이 있어요? 지은 씨, 현실을 직시하고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난 이미 당신 체면을 살려줬고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계속 매달린다면 내가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격분시켰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가 잠시 혼란스러웠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야 깨달았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인 소인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를 위해 제 정체를 숨기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라고, 그가 제게 진 빚은 반드시 하나씩 되갚아 줄 거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합의서에는 서명할 수 없어요. 저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주제넘게 굴지 마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모두에게 알릴 테니까. 그럼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어디 누가 명예를 실추시키는지 한번 보죠.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민준과 그의 이혼 합의서를 문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문에 기대자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헌신이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농담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그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침실 문에 기대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보니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네요. 거실에서 민준의 짜증 섞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소리쳤죠. 지은 씨, 아내 죽은 척하지 말고 어서 나와서 서명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제가 나오자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그럼 어서 서명해요. 저는 그가 내민 펜을 무시하고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민준 씨, 서명하기 전에 지난 3년간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싶어요. 민준은 비웃으며 맞은편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과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어요. 당신의 이른바 헌신 같은 건 난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잘 들려줄게요. 3년 전 당신은 허술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이리저리 투자를 구걸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죠. 그때 제게 남겨진 결혼 자금 5억 원 전부를 당신에게 사업 종잣돈으로 내줬던 거 기억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그 5억 원은 내가 진작에 당신에게 갚았어요. 갚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갚았는데요? 회사 첫 이익이 났을 때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했죠. 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그 5억 원이 당신 사업 초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 돈이 없었으면 당신은 회사 사무실도 빌릴 수 없었을 테고 직원 채용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반년 후 당신은 첫 자금난 위기에 처했어요. 거의 망할 지경이었죠. 그때 제가 외삼촌에게 매달려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드렸어요. 외삼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가 그분 앞에서 1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장했어요. 이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투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따낸 거예요. 당신 외삼촌과는 상관없어요. 당신 능력으로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죠. 민준 씨, 당신 혹시 잊었어요? 그때 당신은 제 외삼촌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당신의 사업 계획서를 8번이나 수정하고 3단계의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당신이 외삼촌과 면담할 기회를 얻게 해줬잖아요. 면담할 때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고 제가 옆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외삼촌 질문에 답해줬어요. 이 모든 걸 당신은 잊었나요? 옆에 서 있던 박아줌마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사모님은 매일 서재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획서를 수정하시느라 눈이 충혈되도록 밤을 새우셨어요. 민준이 박아줌마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 일 아니니까 어서 부엌으로 돌아가요. 박아줌마는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3년간 가정부로 일했으니 제 헌신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저를 위해 말해준 것이죠.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첫 번째 고정 대형 고객이 태양산업의 김 대표님이었죠. 당신은 그분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아세요? 제가 외할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들고 태양산업에 가서 사흘 내내 기다려서야 그분이 당신과의 협력에 동의하게 했어요.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는 김 대표님 부인과 5번이나 쇼핑을 하고 그분 딸의 학교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이 모든 걸 당신은 모르고 있었죠. 당신은 그 계약이 성사되어 회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만 알았을 뿐. 당신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그건 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민준의 말투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그의 눈빛 속 불안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난 당신을 강요한 적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이 당신이 여자를 통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정체를 숨기고 모든 공로를 당신에게 돌렸습니다. 제 헌신이 당신의 소중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당신의 배신과 혐오였죠. 난 당신을 혐오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에요. 난 이제 수천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사업적으로 나를 돕고 사교 모임에서 내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배우자이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추레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추레한 아줌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실망감에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돌보기 위해 제 사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저는 원래 한성그룹의 고위직으로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으며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당신 뒤의 여자가 되었죠. 이제 당신은 성공했으니 제가 추레한 아줌마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스스로의 선택이지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현실을 직시하고 순순히 이혼에 서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줄 수 있어요. 평생 사는데 충분할 거예요. 5억 원이요. 그가 겨우 5억 원으로 저를 내보내려 하다니 제가 그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치고 그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도록 도왔는데 그는 5억 원이면 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제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5억 원으로 저를 내보내려 하다니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알려줄게요. 저는 그 빈손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5억 원 위자료도 받지 않을 거고요. 제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거예요. 당신과 하윤 씨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돌아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반격할 거라고, 민준이 그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그가 잃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거라고. 침실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인가요? 이혼 소송을 부탁드려요. 제 남편 민준이 제가 정체를 숨기고 그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도록 도왔는데 이제 저와 이혼하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해요. 이 변호사님은 제 외할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이자 이혼 가정사와 상업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 처리가 믿음직하고 꼼꼼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이 변호사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준 씨 같은 경우는 은혜를 모르는 데다 아가씨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다니 완전히 법률 규정에 어긋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증거를 정리해서 그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수고스럽지만 일단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아도 돼요. 제가 먼저 그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지난 3년간 민준 씨의 사업을 도운 모든 증거, 예를 들어 이체 기록, 수정된 기획서, 고객과의 소통 기록 등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끄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제 상자가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제가 헌신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민준에게 사업 종잣돈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 제가 8번이나 수정했던 사업 계획서, 원본, 외삼촌, 김 대표님 등과 나눈 채팅 기록 스크린샷, 그리고 김 대표님 부인과 쇼핑하며 사용한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것들은 원래 기념으로 보관하려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이번에는 서명할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멸과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죠. 그의 뒤에 서 있던 하윤도 입가에 승자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윤은 계속 거실에 있었더군요. 방금 저희가 싸울 때 그녀는 복도에 숨어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윤은 앞으로 나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마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감정은 강요할 수 없어요. 언니와 민준 씨는 정말 맞지 않아요. 그냥 서명해요. 민준 씨가 이미 위자료 5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남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윤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 일 아니니까 입 닥쳐요. 하윤은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억울하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즉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말하는 꼴 좀 봐요. 하윤 씨가 좋은 마음으로 충고하는 건데 주제 넘게 굴지 마요. 좋은 마음?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남의 결혼에 끼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 씨, 당신이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내가 후회하든 말든 당신과 상관없어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서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난 갈 거고 변호사에게 직접 당신과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쓸데없는 말씨름을 하지 않고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빠르게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서명하자 민준과 하윤은 모두 멍하니 굳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서명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민준은 정신을 차린 후 안도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혼에 서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합의서에 이미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고 내가 5억 원 위자료를 주는 걸로 5억 원도 필요 없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이번 이혼이 당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며 당신이 하윤 씨와 바람을 피워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해요. 당신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명을 발표해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해요. 제 말이 나오자 민준과 하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요. 이건 내 회사 이미지와 내 명성에 영향을 줄 거예요. 당신의 명성에 영향을 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이혼에 서명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곧바로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저는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결혼 중 외도남인지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요. 하윤이 급히 민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여자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만약 공개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민준은 눈살을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그를 고소하고 그가 은혜를 모르는 결혼 중 외도남이라는 사실을 크게 떠벌린다면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상장을 준비 중인데 이 시점에서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이해득 씨를 저울질한 후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내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이혼이 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내가 외도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서명한 후에는 나와 하윤 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내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걱정 마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흥미도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성명이 발표되면 바로 서명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기시켜 줄게요. 성명에는 당신이 먼저 외도했고 당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으며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해요.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제 요구대로 그의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그와 지은 씨가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혼은 그가 먼저 제안했고 원인은 그가 결혼 중 하윤 씨와 외도했기 때문이며 지은 씨와는 무관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회사 직원, 협력사, 그리고 저희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은 그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로 폭주했죠. 그는 성명 발표가 임시 방편일 뿐 제가 서명하면 곧 상황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제 반격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명이 발표된 것을 확인한 저는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몫의 합의서를 잘 챙긴 후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당신과 하윤 씨에게 멋진 미래가 있기를 바라요. 말을 마치고 저는 미리 챙겨놓은 여행 가방을 들고 그와 3년간 함께 살았던 이 빌라를 나섰습니다. 빌라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빌라 대문을 나선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곧장 예약해둔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3년간 살았던 그 빌라는 제 돈으로 샀고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신혼집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아이러니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열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이혼 성명은 이미 확산되어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은혜를 모르는 결혼 중 외도남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신분에 대해 궁금해하며 제가 너무 평범해서 민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죠. 한 댓글은 좋아요 수가 매우 많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수천억대 부자인데 그의 전처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라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버림받은 게 당연해. 하윤 씨는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 확실히 평범한 전처보다 민준 씨에게 더 잘 어울리지. 이 댓글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들을 본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과 하윤은 아마 이런 결과를 보고 싶었겠죠. 그들은 저에게 더러운 물을 뒤집어 씌우면 자신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미 반격을 준비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수고스럽지만 지역 주류 언론사 몇 곳과 영향력 있는 경제 블로거 몇 명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 신분을 공개하고 제가 지난 3년간 민준 씨의 사업을 도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홍보팀도 이미 준비 완료되었으니 언제든지 아가씨의 행동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전화를 끄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정리해둔 증거들을 분류하여 깔끔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에게 사업 종잣돈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 제가 8번이나 수정했던 사업계획서 원본 사진, 저와 외삼촌, 김 대표님 등과 나눈 채팅 기록, 스크린샷, 그리고 김 대표님 부인과 쇼핑하며 사용한 영수증까지. 심지어 민준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과 경제 블로거들에게 이미 연락을 마쳤으니 언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주류 언론사 몇 곳에서 동시에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오늘의 반전. 민준의 전처지은. 알고 보니 한성그룹 딸. 3년간 정체 숨기고 남편 사업 도왔다. 뉴스에는 제 신분이 자세히 소개되었고 저와 외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한성그룹에서의 제 재직 증명서까지 첨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영향력 있는 경제 블로거 몇 명도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지난 3년간 민준의 사업을 도운 전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었고 제가 준비한 증거 일부도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블로거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의 수천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은 아가씨의 숨은 헌신 덕분입니다. 지은 아가씨의 자금과 자원이 없었다면 민준 씨는 지금도 여기저기 투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후 은혜를 잊고 결혼 중 외도한 하윤 씨를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재산과 지위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 신분과 증거가 공개되자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비난하고 민준과 하윤을 동정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 민준의 댓글창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은이 한성그룹 딸이었다니. 한성그룹은 시가 수십조 원짜리 대기업이잖아. 민준은 그 앞에서 그냥 쥐뿔도 아니었네. 방금까지 민준이 평범한 전처를 벌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눈이 멀었었네. 민준은 그냥 은혜를 모르는 제비였잖아. 지은 아가씨가 정체를 숨기고 그의 사업을 도왔는데 감히 그녀를 평범하다고 싫어하다니. 그 남자 제정신인가? 어떤 사람들은 민준 회사의 많은 고객들이 한성그룹의 인맥을 통해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민준 회사 핵심 고객 몇몇은 한성그룹의 오랜 협력사입니다. 지은 아가씨의 인맥이 없었다면 이런 고객들은 민준 같은 작은 회사와 절대 협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반격의 두 번째 단계일 뿐이었죠. 다음에는 더 통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전화 저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미쳤어요? 당신이 한성그룹 딸이라는 신분을 공개하다니, 게다가 그 증거들까지 공개하고 날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망하게 한다고요? 민준 씨,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은 제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갖게 해주고 싶으면 갖는 거고, 제가 당신에게 잃게 하고 싶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당신이 그때 저에게 이혼을 제안할 때 오늘 같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나요? 너무 심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당신은 제가 평범해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누구에게 어울리지 않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윤 씨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은 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만 좀 해요. 민준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고 하윤 씨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다시 잘해봐요. 회사 지분 절반을 당신에게 줄게요. 앞으로 회사 큰일은 모두 당신 말대로 할게요.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할 때는 결혼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당신이 망가지니 제 좋은 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늦었어요. 알려줄게요. 저 지은은 평생 결혼 안 해도 당신 같은 은혜를 모르는 소인배와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의 전화를 끊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윤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하윤은 전화 저편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이 빌어먹을 년. 너 일부러 신분 공개해서 우리 망하게 하려는 거지? 넌 천벌 받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윤, 누가 빌어먹을 년이야. 남의 결혼에 끼어든 건 너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도 너잖아. 네가 지금 나를 욕할 자격이나 있어. 알려줄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와 민준이 너희가 한 짓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민준과 하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쓸데없는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죠. 이제 그들이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맛을 보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협력사 몇 군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저와 민준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민준이 은혜를 모르는 결혼 중 외도남이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죠. 그중 한 협력사인 태양산업의 김 대표님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태양산업은 민준 씨 같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다시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도 아가씨 체면 때문에 제가 그와 협력한 것이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와의 협력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외삼촌이 투자했던 회사도 민준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삼촌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나나야, 그때 네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내가 민준에게 투자할 리 없었어. 지금 그가 너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나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미 사람을 보내서 투자 철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이 소식들을 듣고도 제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원래 제 자원과 인맥으로 지탱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원과 인맥을 회수했으니 그의 회사는 뿌리 뽑힌 대형 빌딩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민준 회사의 주가를 보았습니다. 신분 반전 사건으로 인해 그의 회사 주가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수천억대 자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양산업이 이미 민준의 회사에 협력 계약 해지 통보를 정식으로 발송했으며 외삼촌 쪽의 투자 철회 절차도 이미 완료되어 자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준 회사에 핵심 협력사 3곳도 잇따라 협력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다 읽은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적 포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민준의 회사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릴 겁니다. 저는 한성그룹 사장실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모든 한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에 통보해서 오늘부터 민준의 미래테크와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업계 블랙리스트 절차를 가동하여 미래테크를 한성그룹 협력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동시에 저희 협력사들에게도 미래테크와의 협력의 신중을 기하도록 통보하세요. 사장실 실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은 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령이 떨어지자 1시간도 채 안 되어 업계 전체의 미래테크가
한성그룹으로부터 전면적인 봉쇄를 당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원래 민준과 협력할지 말지 망설이던 기업들은 즉시 미래테크와의 모든 거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경제뉴스를 열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미래테크, 한성그룹으로부터 전면 봉쇄당해 다수의 협력사 잇따라 투자 철회 및 계약 해지 였습니다. 뉴스에는 미래테크가 민준의 결혼 중 외도와 은혜를 모르는 행위로 인해 전 부인인 한성그룹 딸 지은으로부터 전면적인 반격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은 미래테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 여러 기업과 연합하여 그를 봉쇄했습니다. 현재 미래테크의 자금난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회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박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아줌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가씨,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아줌마, 저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했어요? 박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아가씨가 한성그룹의 따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제 제가 민준 사장님과 하윤 씨가 거실에서 크게 싸우는 걸 들었어요. 민준 사장님은 회사에 큰일이 났다고 자금난이 끊겼고 협력사들도 다 도망갔다고 하면서 아가씨에게 가서 사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윤 씨는 옆에서 민준 사장님이 그때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아가씨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평했어요. 게다가 자기는 민준 사장님이 돈이 많아서 함께한 거지. 이제 민준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어요. 박아줌마의 말을 듣고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원래 돈을 밝히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민준이 공경에 처했으니 그녀는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아줌마, 수고 많으셨어요. 거기 있는 게 불편하시면 그만두세요.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드릴게요. 박아줌마가 급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미 그만뒀어요. 어제 그들이 싸울 때 저를 욕했어요. 그때 사모님 편을 들면 안 됐다고요. 저는 진작부터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짐을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잘 쉬세요. 박아줌마의 전화를 끄는 저는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미래테크의 주가는 이미 하한가를 쳤고 계속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테크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심지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점심때쯤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회사의 한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저는 미래테크의 오래된 직원입니다. 민준 사장님을 따라 3년간 일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미래테크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것이 전적으로 아가씨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회사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민준 사장님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회사에서 화를 내며 아가씨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저희 임금을 체불하고 저희에게 스스로 사직하도록 강요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아가씨께 전화드렸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임금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민준 씨가 임금을 체불한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만약 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세요. 그분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줄 겁니다. 오래된 직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희가 아가씨를 오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노동청과 협력하여 임금 체불된 직원들의 권리 회수를 돕도록 했습니다. 민주는 임금 체불을 통해 직원들을 강제로 사직시켜 회사의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그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를 파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할 겁니다. 오후에 저는 한성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한성그룹 딸로서 회사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인턴 신분으로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무도 제 진짜 신분을 몰랐죠. 회장실에 들어서자 제 외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나야, 잘했어. 진작에 그 은혜 모르는 녀석에게 교훈을 줬어야 했어. 지난 3년간 네가 고생 많았지. 저는 걸어가 소파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제가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이제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사업에 전념해서 외할아버지 한성그룹을 잘 이끌어 나갈게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외할아버지는 네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 회사 핵심 업무는 이미 정리해 두라고 했으니 언제든지 네가 인계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람을 시켜 민준의 미래테크에 거액의 은행 대출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 다음 달에 만기인데 내가 이미 은행에 말해뒀으니 그때 절대 연장해주지 않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지원이 있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기네요. 외할아버지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성그룹의 사업 상황을 이해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업무 방향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를 나설 때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더 이상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정체를 숨겼던 민준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딸 지은이고 미래의 비즈니스 엘리트인 것이죠. 저녁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 하며 회사를 살리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를 둘러싸고 돈을 벌던 친구들과 협력사들은 이제 모두 그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된 직원들은 이미 연합하여 노동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미 사건을 접수했으며 곧 그를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민준이 어떻게 하든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마세요. 그가 저를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히 느끼게 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호텔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늘 민준을 중심으로 살았기에 이 도시의 야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원래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야경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삶,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성그룹 직원들, 제 친구들,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저를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 좋아요와 댓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사랑을 위해 제 주변 사람들과 사업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고 더 잘 해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전히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내 회사를 살려줘요. 나를 살려줘요. 당신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당신 회사는 제가 당신을 위해 세워준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당신 회사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이미 회생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윤 차례였죠. 저는 이 돈을 밝히는 여자가 민준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의 곁에 남아있을지 지켜볼 겁니다. 민준의 전화를 차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아줌마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투에는 약간의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재미가 섞여 있었죠. 박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하윤 씨가 방금 빌라에서 난리를 치는 걸 못 보셨어요. 민준 사장님 물건을 온 바닥에 다 던져놓고 민준 사장님과 싸우면서 헤어질 때 줄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탁자 위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박 아줌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어요? 저에게 말해줘요. 박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할 때 마침 하윤 씨가 민준 사장님과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하윤 씨는 민준 사장님과 함께한 것은 민준 사장님이 돈이 많아서였다고 말했어요. 이제 민준 사장님 회사가 파산할 지경이니 그냥 빈털터리일 뿐이고 자기는 민준 사장님과 함께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준 사장님이 자기 청춘을 낭비했다고 하면서 2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민준 사장님의 결혼 중 외도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성격에 딱 맞네요. 그럼 민준 씨는 뭐라고 했어요? 박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민준 사장님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윤 씨가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는 한 푼도 없어서 2억 원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에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도 많이 부대서요. 결국 민준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겠다고 했고 그제야 하윤 씨는 잠시 멈추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들 보아하니 분명 잘 지내지 못할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집에 도착하면 저에게 말해줘요. 박 아줌마의 전화를 끊은 저는 하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돈을 밝히는 여자가 민준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곁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이전에는 민준이 돈이 많으니 온갖 아양을 떨었겠지만 이제 민준이 공경에 처했으니 당연히 모른 척할 겁니다. 오후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 정말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친구들뿐만 아니라 회사 소액 주주 몇 명에게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액 주주 몇 명은 민준과 싸우기까지 했는데 민준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그들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변호사님이 하윤이 민준이 돈을 빌리지 못하자 정말로 미래테크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회사 로비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민준이 결혼 중 외도하고 자신의 감정을 속였으며 빌라와 고급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했죠. 회사는 원래 자금난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하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 기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준에게 즉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과 하윤, 이 개같은 커플은 이제 완전히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계산하고 상처 주는 모습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역 가십뉴스에서 하윤이 미래테크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하윤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저렴한 원피스를 입은 채 회사 로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하고 온화하며 사려 깊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은 온통 하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민준의 외도 상대라니. 얼굴도 평범하고 인성도 이렇게 나쁘다니. 원래 돈 때문에 민준과 함께한 거였네. 정말 돈 밝히는 여자야. 이제 민준이 돈 없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회사 가서 소란을 피우다니. 정말 역겹다. 제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하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너지. 너가 꾸민 짓이지. 너가 일부러 민준을 파산시킨 거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윤, 증거를 가지고 말해요. 민준이 왜 파산했는지 당신 마음속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은혜를 모르는 결혼 중 외도남이었으니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너가 한성그룹이 민준 회사를 봉쇄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민준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겠어. 나는 원래 재벌가에 시집가서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다 너 때문에 내 꿈이 산산조각 났어. 내 손해를 배상해. 내 손해를 배상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 당신 혹시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스스로 남의 결혼에 끼어들어 남의 가정을 파괴했잖아. 이제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무슨 자격으로? 하윤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몰라. 다 내 잘못이야.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한성그룹 문 앞에 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너와 민준의 일을 모두 폭로해서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마음대로 소란을 피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문 앞에는 경비원들이 있어서 당신은 들어갈 수도 없을 거야.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당신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 이제 모두 당신이 나와 민준의 결혼에 끼어들었고 당신이 돈을 밝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 당신이 소란을 피우면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게다가 당신이 감히 유언비어를 퍼뜨려 나를 비방하면 이 변호사님에게 고소해서 당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야. 하윤은 제 말에 말문이 막혔고 한참 후에야 악에 받쳐 말했습니다. 지은, 두고 봐.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하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폐잔병일 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없을 겁니다. 저녁에 박아줌마가 다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윤이 헤어질 때 줄 돈을 받지 못하자 분풀이로 빌라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몰래 모두 훔쳐갔다고 합니다. 민준이 이를 발견하고는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하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다 읽고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민준이 돈이 없으니 그녀는 당연히 뭔가 이득을 챙기고 떠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다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빌라 안에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훔쳐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박아줌마에게 답장을 보내서 잘 쉬고 민준과 하윤의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한성그룹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이미 핵심 업무 자료를 모두 저에게 보내주셨기에 저는 이 업무들을 최대한 빨리 익히고 경영을 인계받아야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을 때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의 미래테크가 이미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했고 은행 쪽에서는 민준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준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빌라도 포함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변호사님. 앞으로의 일은 수고스럽지만 더 잘 챙겨봐 주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컴퓨터를 끄고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이 심호흡을 했고
마음속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를 상처 줬던 민준과 하윤, 이 두 사람은 마침내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수천억대 부자에서 파산자가 되어 빚더미에 앉았고, 하윤은 위자료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돈 밝히는 여자로 전락하여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쾌할 뿐이었죠. 그때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든 이제 그대로 되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나나야, 내일 비즈니스 리셉션이 있는데 많은 업계 거물들이 참석할 거야.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 사람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한성그룹 업무를 인계받을 때도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요, 외할아버지. 내일 함께 갈게요. 외할아버지의 전화를 끊은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비즈니스 리셉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한성그룹 딸로서 정식으로 이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제 능력으로 제가 남자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저는 한 세상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요. 저는 옷장으로 걸어가 여행 가방을 열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맞춤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이 드레스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화려해서 민준과 함께할 때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는 이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를 불러 저를 정교하고 우아하게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맞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자신감 있고 우아하며 빛나는 모습이었고, 더 이상 민준을 중심으로 살며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던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차가 이미 호텔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타 비즈니스 리셉션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은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는 꽃이 가득했고 전문 의전 도우미들이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업계의 거물들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한성그룹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진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지금 저를 보자 모두들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아가씨, 명성만 들었는데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 아가씨, 앞으로 한성그룹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했고 행동은 품이 있었고 대화는 당당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옆에 서서 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이곳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몇몇 업계 거물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익숙하면서도 초라한 그림자가 갑자기 연회장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색이 바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주변의 화려하고 빛나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민준을 보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짜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준을 알아보고 모두 대화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죠. 민준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나야, 드디어 찾았어.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나야,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과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고 하윤 씨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요. 주변 사람들은 민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초라한 남자가 은혜를 모르는 지은 아가씨를 배신한 전 남편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혹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게다가 당신이 먼저 제안했죠. 이제 와서 다시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가능해요. 분명히 가능해요. 나는 하윤 씨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돈 밝히는 여자였어요. 진작에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알았어야 했는데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어요. 이제 와서 본 모습을 알다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때 당신이 저에게 이혼을 제안할 때 제 좋은 점은 왜 생각하지 못했나요? 그때 당신이 저를 평범하고 촌스럽다고 싫어할 때 제 좋은 점은 왜 생각하지 못했나요? 이제 당신이 파산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제 좋은 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를 피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나야,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아요. 지금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이 용서해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요. 당신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은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재산.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지금 무슨 재산이 있어요? 당신 회사는 파산했고, 당신 빌라는 은행에 압류당했어요. 게다가 당신은 빚더미에 앉았죠. 당신이 아직도 저에게 조건을 제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나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당신에게 몇 배로 보상할게요. 회사 지분 절반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요. 아니, 회사 지분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제 자원과 인맥이 없으면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 당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제가 뒤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다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말이 맞아요. 한성그룹의 지원이 없으면 민준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저런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지은 아가씨,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민준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제 편을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나, 당신 정말 이렇게 잔인해요? 우리가 부부였는데 단 한 점의 정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는 진작에 정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순간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끊어졌어요. 알려줄게요. 저 지은은 평생 결혼 안 해도 당신 같은 은혜를 모르는 소인배와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그때 저에게 이혼을 제안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제가 평범하고 촌스러워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당신은 저 같은 여자와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고요. 당신은 하윤 씨가 저보다 온화하고 사려 깊고 저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이 모든 말을 제가 녹음해뒀는데 다시 들어볼래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에서 민준의 차갑고 가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것이 당신이 저에게 보인 정이에요. 이제 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되찾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업계 거물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죠.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옆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지 않게. 경비원들이 즉시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하여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고 마치 시체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고 그저 통쾌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을 처리하자 연회장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다가와 위로하며 제가 잘했다고 민준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관심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하며 인맥을 넓혔습니다. 리셉션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윤이 민준의 빌라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훔쳐간 후 민준의 채권자 몇 명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하윤이 민준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붙잡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죠. 하윤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그녀를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지금 하윤은 돈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명성도 완전히 망가져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다 읽은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하윤, 이 돈 밝히는 여자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저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외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나야, 오늘 네가 정말 잘했어. 외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할아버지. 모두 외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성그룹이 너에게 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외할아버지가 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참, 오늘 리셉션에서 구도그룹의 도윤 사장, 너 눈여겨봤니? 그 사람이 너에게 꽤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분위기가 차분했던 그 남자 말이죠. 그분이 저에게 몇 마디 말을 걸었고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주 괜찮은 젊은이야.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아. 구도그룹과 우리 한성그룹도 오랜 협력 사이고 너희 둘이 자주 만나보는 것도 좋겠구나. 저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배신을 겪은 후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업에 전념하여 한성그룹을 잘 이끌고 싶을 뿐이었죠. 감정은 인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준의 초라함, 하윤의 비참함 모두 저에게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과 하윤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예비번호까지도요. 오늘부터 저는 그들을 완전히 잊고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제 미래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과 하윤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한성그룹 업무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비서 한 명을 붙여주어 회사 업무를 익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매일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늦게까지 야근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회사 선배들에게 겸손하게 묻거나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전 한성그룹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 노력 덕분에 저는 금세 회사 핵심 업무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회사에 남아있던 몇몇 작은 문제들도 제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제가 외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도그룹의 도윤 사장은 외할아버지 말씀대로 자주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구혼자들처럼 저를 조급하게 쫓아오지 않고 제 속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검토하러 가고 제가 업무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석을 도와주었으며 제가 늦게까지 야근할 때는 야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야근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직접 차를 몰고 회사 아래로 와서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 주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이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몸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저는 그가 매우 믿음직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망설였고 쉽게 새로운 감정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죠. 도윤은 제 걱정을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에 대해 신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민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이후 도윤은 여전히 묵묵히 저를 걱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취향을 기억했고 제 생일에는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었으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저는 팀을 이끌고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업계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칭찬하기 위해 회사 지분 10%를 저에게 양도했고 저를 한성그룹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축하 연회에서 도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자신감과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위해 박수를 치며 승낙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고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은 기뻐하며 제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의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업계의 많은 거물들과 친척,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외할아버지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한 걸음 도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제 업무 부담을 덜어주었고 제가 피곤할 때는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저를 매우 좋아하셨고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와 도윤이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고 길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절반쯤 휘어졌고 허리도 약간 굽어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희를 보자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수치심이 가득했고 즉시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 민준 씨 맞죠?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눈앞의 삶을 소중히 여길 뿐이에요. 나중에 저는 이 변호사님에게서 민준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파산한 후 빚더미에 앉았고 은행에 고소당하여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용직 노동과 길거리 청소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의 모든 짐이 그 한 사람에게 짊어져져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하윤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얻어맞은 후 명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의 결혼에 끼어들고 돈을 밝히는 여자라는 소문은 이미 고향까지 퍼져서 가족들도 그녀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향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버는 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도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죠. 만약 그때 민준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윤이 우리 결혼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오늘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1년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도윤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매일 조심스럽게 저를 돌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도 특별히 저희와 함께 살러 오셔서 저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돌봐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저는 잠시 일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를 도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이와 다정한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를 안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다가와 저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나, 나에게 시집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늘 함께 해주고 돌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비참하게 헌신했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이혼 합의서를 내밀 때의 차가움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반격하고 성장했던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강인하게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험난한 길과 좌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헤쳐나가 저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해냈다는 것에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도윤과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를 잘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